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육해살을 만난다. 그러면 이 육해가 뭐냐? 한문으로는 6가지 해야 좋다고 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육해는 집에서 하수구, 뒷문, 비상구 이 작용이에요. 원숭이띠나 쥐띠, 용띠 세 사람은 동쪽 방향에 하수구가 있다, 뒷문이 있다 하면은 주거 여건이 제대로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신자진생이 동쪽에 육해살 하수구가 있는 게 아니라 상수도가 있다, 뒷문이 있어야 되는데 정문이 있다. 그러면 뭐가 좀 벽에 좀 안 맞는 모습이 있어요. 요 다음에 진이니까 진은 정하죠. 요거는 하수도인, 요거는 역마살이죠. 역마살은 이제 뛰어나가기도 하고 뛰어들어오기도 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 몸으로 뛰어나가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전화로 하잖아요. 인터넷 들어오는 길이 역마살 방향에 있을 수도 있고 전화가 역마살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수도는 우리가 늘 들여다보고 그러는 데가 아니거든. 뒷문도 마찬가지예요. 스시로 들락날락 하는 데가 아니고 이런 건물 같은 데도 비상구 같은 거야. 우리가 뒷문으로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뒷문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잘 안 쓴다고 탁 잠궈 놓는 거야.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옥상에 나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옥상에 뭐 딱 잠근단 말이야. 근데 어떤 화재가 났다든지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위로 대피할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 옥상문이 잠겨져 있다, 뒷문이 잠겨져 있다, 그러면은 큰 낭패만 난단 말이에요. 우리 하수도물도 쫙 빠져야 돼. 집 보러 다닐 때 가서 물부터 부어보잖아. 이 변기에 물이 쫙 내려가는지, 수도물이 잘 나오는지, 하수도물이 잘 빠지는지 물부터 부어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소통 공간이야, 육해살이. 그러면은 뒷문이라고 하는 데가 앞문보다는 좀 어두침침하죠. 밝진 않아요. 또 하수도 나가는데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 지금은 시골에 하수 처리를 시멘트로 싸바르고 그랬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도랑 만들어 놓고 우리 낮은 데로 내려가는데, 묘한 게 하수도 나가는 방향이야. 설거지물 나가고 더러운 나가고 그쪽이 조금 이렇게 숙었잖아요. 낮으니까 그쪽으로 내려가지. 그 육해살 쪽에 이렇게 내려앉았다. 또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 한적하고 하니까 문을 열어놨을 때 공기 유입도 빨리 되고, 또 지게작대기 같은 거예요. 약간 비스듬하게 받쳐놓는 거거든. 넘어지지 않게 지게작대기로 딱 받쳐놓는 거. 어떤 기둥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이 또 뭐가 있죠? 받침대? 하수도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거기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또 급한 일 생겼을 때 잠겨져 있으면 큰일 난다. 언제든지 통행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된다 이 얘기죠.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야. 근데 거기를 잠궈 놓지 말래. 바깥에서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가 급하게 피신해야 될 자리도 되니까 거기를 막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늘 점검을 해야지. 수리 보수가 필요한 자리예요. 여기 육해살 방향이. 그러면 내년에 이 육해살이 들어오는데 물이 빨리 빠져나가고 산소가 유입이 돼서 좋은 반면에 그쪽으로 도둑도 들어올 수 있다. 그쪽이 어느 쪽이냐? 육해 방향, 육해살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나 육해월에 해당되는 달이거나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수도는 막히지 않아야 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해 뒷문이나 비상구는 늘 점검해야 한다. 하수도가 역류하는 현상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평소 출입이 뜸하다고 굳게 잠가두는 뒷문이면 유사시에 큰 낭패를 만나게 될 것이니 필히 점검을 해야 된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내년에 육해살이 들어오니까 요 방향으로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하수도 막혀 재수없는 일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깨끗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거는 나쁘다, 이거는 좋다 이렇게 했는데,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이쪽에 하수도 청소 잘해라, 응? 뒷문 수시 보수하고
잠궈놓으면 안 되는 대신에 도둑이 들어올 염려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필점검해야 한다. 하수도가 있는 자리니까 민초가 앉아있는 자리가 돼서 덮어버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육해는 천살하고 망신하고 삼합이 되거든. 천살은 군이고 망신은 신이고 이건 민인데 민초의 자리지만 이게 삼합이 되니까 언제든지 고위층하고 연결되는 사람이다. 연결되는 곳이다. 하수도 물도 쫙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소통이고 또 뒷문도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소통이고 그래서 오고 가고 하는데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막아버렸다 하면 그것도 나쁜 거고 흘러나가야 되는데 막혔다 하면은 그것도 나쁜 거죠. 내년 달력이 왔던데 입동이면은 이제 내일 모레 입춘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쥐야. 지금 높은 자리에 신자진생들이 아주 많이들 있는데 서울시장 오세훈 씨도 신자진생이고 뭐 이재명 그 대통령 나왔던 사람도 신자진생이고 토끼가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한테 묘가 먼저 작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육해가 어떻게 생겼느냐? 물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언덕이 졌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 빠져나갔다.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다. 얼마 전에 사고 난 거 있잖아요.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밑에서 밀어붙였다. 이태원 그 골목이 그쪽으로 쏙 빠지면 금방 저쪽 뭐 음식문화 거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쏙 빠져나오면은 이태원 역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의 지름길이거든. 하수도물이 나가는데 빙글빙글 돌아서 나가면은 금방 막혀요. 쫙 빠져나가요. 지름길로 빠져나가야지 안 막히는 거지. 햇살 있는 사람들 지름길도 잘 쓰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름길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름길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됐다. 옆에서 들어오고 밑에서 밀고 위에서 밀고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해서 참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육해가 소통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야. 그러면 누가 소통을 시켜주고 어떤 데서 소통이 안 되느냐? 금금 뭐 원숭이가 토끼한테 이뻐해주고 이게 정제고 이게 정관인데 내가 남자가 됐으니까 이 토끼 여자한테 남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육해 이게 버릴 건 버리고 쓸 거는 쓰고 할 텐데 돈을 주면서 작지만 알뜰하게 좀 써주세요 부탁하고 주는 거 하고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하면서 주는 거 하고 기분 나쁘듯이 어차피 줘야 돼. 뻔히 알지. 원숭이한테 토끼가 받아갖고 집안 살림에만 쓰는 게 아니고 지멋대로 쓰니까 집안에 쓰는 거는 요만큼에 불과하고 나가서 지 맘대로 쓰겠지? 뻔히 아는 거니까 순하게 나가지 않는단 말이야. 발길로 후려치고 주듯이 그런 식으로 주는 거. 받으면서도 기분 나쁘거든? 사람이 자기 잘못은 생각을 못해요. 남의 잘못은 잘 보면서 네가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줬지? 당연히 줘야 될 건데 왜 그래? 받으면서도 이제 앙심 품어갖고 딴짓을 하는 거지. 아유, 제대로 돈을 못 써서 제대로 소통을 못해서 뒷문을 잘 열어놓다가 서로 잘 안 맞는 거지. 핀트가 어차피 나가야 될 돈 뒷문을 고친다든지 하수도를 고쳐야 된다든지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걷어서 내 먼저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얕게 굴고 이건 이거대로 얕게 굴고 소통이 안 돼서 거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그 불협화음이 엄청난 사고로 변한다. 이태원 그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갔지만 그거는 어떤 전초전에 불과해요. 연타로 유사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주 많아요.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하고 비슷한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산업안전인고든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해가 돼지띠 해였어요. 삼풍 아파트가 아니야 무너진 거야. 지금 이태원 압사 사고 그게 무서워.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갑술년에 일어났을 거예요. 검색해보세요.
근데 그게 선생님 왜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입동에서 이제 그 내년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큰 사고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 번씩 그 검색했어요? 네 성수대기 94년 응, 갑술년이야. 10월 21일 그리고 이번에 거는 10월 29일이죠. 이거는 삼풍, 이거는 성수대교. 이게 10월 21일이면 지금 이민년 10월 29일이야. 10월 열흘 차이도 안 되죠. 그랬는데 내년이 진짜 6회야. 근데 그날 사고 난 날이 을묘일이야. 응? 요번에 을미일이. 응, 을묘일에. 그러면은 이게 신자진생한테 묘는 6회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을 제대로 못해서 간단 설명을 하자면 이 용띠는 그 이태원 사고를 아주 세월호처럼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부풀려 갖고 있는 상태고 이 사람들은 그거로 인해서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이 토끼띠 해로 바로 또 연달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 유사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성수대교 사고하고 삼풍 사고하고 사건의 본질은 비슷하지만 피해 상황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내려갈 게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빠져나가지 못했다. 나가야 될 거를 잠궈놔서 못 나가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좋다. 사주는 귀신 붙은 학문이 돼갖고 절대 진실이 필요한 거야. 너는 죽어라 나는 산다. 절대 안 그래. 내가 살아나려면 내가 진실해야지 이것도 사는 거지. 토끼가 용궁에 끌려갔어요. 거북이가 거짓말을 잘해갖고 토끼를 끌고 들어왔어. 그래서 용왕이 네 간을 꺼내서 병든 내 딸한테 먹이면은 그냥 살아날 건데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네가 속아서 왔지. 그래서 이제 세워놓고 이제 배 갈르려고 했거든. 이게 웬 떡이냐 해갖고. 그런데 이 토끼가 아주 기절초풍했다가 정신 차려갖고 해봐라. 내가 간을 저기 햇볕 쬐어서 말리고 그랬는데 내가 바위에다 널어놓고 있는데 꺼내봐라. 진실함이 없으면 들어온 복도 내차는 거야.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줄 때 계산 잘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본질부터 틀린가 봐. 남자들이 사고를 치면 여자들이 해결을 잘 해주는데 부부지간에 여자가 사고를 치면 남자들이 잘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 요건 관, 요거는 죄. 토끼가 용한테 돈을 주는 거야. 여기는 원숭이가 토끼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남자들의 돈 계산이 여자들 계산보다 엄청나게 빨라요. 좀 야박할 정도로 빨라. 여자는 좋으면 그냥 다 갖다 줘. 그렇기 때문에 용이 욕심 부리다가 들어왔던 것도 놓쳐버린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선은 안심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진실함 없이 무조건 좋다 하면은 안 된다. 사주 보는 데서 이거 절대 필요한 거예요. 지게작대에 팍 빼버리면 무너지겠죠. 하수도 빠져나가는데 막히면 큰일 나겠죠. 이런 경우가 그런 데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거저 먹으려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좋은 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토끼하고 용하고는 사는 데가 틀려요. 토끼는 산에서 살아야 되고 용은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니까 서로 여보 당신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각자 제 갈 길 갈 수 있는 관계야.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쥐띠니까 수생목 어린 사람들을 잘 선도해야 되고 또 인심도 써야 되고 요거는 남녀 관계니까 남의 여자를 내 여자로 착각을 했다든지 어떤 위급 사항이 생겼을 때 급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이 토끼띠야. 사주에 토끼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 늘 있는 거고 사주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묘 방향에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주에 없으면은 없는데 동쪽 방향에는
위급사항 해결사가 필히 있어. 평소에는 잘 찾아다니지도 않아. 반가워하지도 않고 슬슬 피해 다니기도 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맞아 그 사람이 있었지 하고 이제 쫓아가서 부탁을 한다든지. 근데 그 사람이 해결을 잘 해줘. 그러면은 이게 형편 따라서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쥐띠인데 이게 아랫사람이면 자식처럼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나보다 나이 많은 토끼띠라면 나를 자식 보듯이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소통시켜주는데 아랫사람 같으면은 원할 때마다 안 해줘. 자식한테 일 시키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이런 조건 있나 걸고 부모한테 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은 이유 불문하고 해주는데 이게 어른, 이게 아래. 묘 방향에는 육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어른이라면 언제 찾아가도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데 나보다 어린애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100원이 필요한데 어디 돈 융통할 데가 없어. 그러면 집 담보해라래. 이 아래 것들은. 왜 집 담보냐? 이게 지게작대기 받쳤다가 빼면은 이게 지게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물 흘러서 스름하게 넘어가는 쪽이니까 조금 더 하면 집 전체 다 무너질 수 있고. 선생님은 묘가 없죠? 있어요. 사위도 토끼띠고 제부도 토끼띠예요. 사위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속속들이 사정을 몰라. 근데 이제 제부는 알아. 제부니까 나보다 아랫사람이죠. 내가 숨 넘어가는데 얘가 거들어 주면은 내가 숨을 쉴 수 있는데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요구 조건이 많은 거야. 그 요구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난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보다 어른 토끼띠라면 그런 요구 조건이 안 붙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동쪽 방향에 살고 있더라.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동쪽이다. 이모, 이민이 있거든요. 해묘미 생에 요거는 육해야. 육해살을 갖고 있으면 급하게 움직이는 거 잘해요. 지름길 가는 거 잘하고 천살, 망신살하고 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위층으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천살, 망신살, 육해살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들이 좋고 남대문 시장에서 살아도 저 청와대에 끈앞풀이 있는 거야. 그랬는데요. 이거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뛰는 거니까 뒤에서 붙잡지 말아야 되고 앞에서 막지 말아야 되고 이 상태가 이쪽으로는 소통이 되지만 이쪽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울고 짜고 해. 뒤에서 울고 짜고 하니까 이게 맘대로 뛰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 울고 짜고 하느냐? 토끼 요건 말인데 말이 뒤로 흙을 차면서 앞으로 뛰어나가잖아요. 말 발굽에서 나오는 먼지가 토끼 눈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말을 쫓아가느라고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날 두고 가지 말라고 우는 모습일 수도 있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울고 짜고 하니까 맘대로 나갈 수도 없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는 식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아니죠. 부산도 가고 싶고 강릉도 가고 싶고 맨날 며칠 좀 돌아다니다 왔으면 좋겠는데 집에 노인네 엄마가 들어나 계시는데 밥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나갈 수가 없잖아. 아침에 밥 차려서 엄마하고 같이 먹고 출근을 해. 나와서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해져야 들어가잖아요. 9시 10시나 돼야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가면 점심은 차려놓고 나온다고 해도 저녁도 못 차려주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자유롭게 뛰고 싶은데 오라라는 데는 많아. 이 앞에 호랑이가 말한테 나 잡아봐라 하고 하니까 말 뛰는 거 좋아해서 호랑이 사냥에도 나갈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데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는 데가 있어서 제대로 못 나간다. 우리 엄마도 그랬지만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 도해지 나가서 사시다가 이제 촌에 왔는데 약 드리고 그러는 것도 내 처지가 돼서 그래서 요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잘라서 요거는 배우자궁이니까 시가 자식, 요거는 부모궁이니까 친정,
남자들한테 뭐 본가가 싫어하고 친정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소통이 된다. 양쪽으로 소통이 돼야지만 그 육회가 빨리빨리 돼요. 육회살이 사주에 있으면 장이 짧아 먹은 것을 곧바로 배설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물처럼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회살이 있으면 살 안 찌겠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양쪽으로 소통이 잘 돼야 살 안 찌는 거지. 한쪽에서 붙잡고 늘어지면 똥이 완전히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반은 창자에 남아있고 반은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장을 잘라야지. 한쪽 창자 자르는 사람들 이렇게 많잖아. 장을 잘라내거나 못 나가게 붙잡고 울고짜고 하니까 변비 있는 사람이 설사도 있거든. 장 자를 일이 생기거나 설사 변비 등으로 이제 고생을 한다 하는 얘기도 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 내년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잠이 적고 피로가 빨리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산소 유입이 많으니까 피로 회복도 빨리 되고, 또 그쪽이 좀 위험스럽잖아요. 비상구 있는데 점검을 한다고 해도 늘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뒷문이 있는데 도둑놈 들어올 만한 구석이. 그러니까 잠이 깊이 들을 수가 없지. 묘가 와서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니까 잠 못 잔다 얘기가 되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빨리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니까 급성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는 병도 아니고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배 아파서 뭐 난리를 친다든지, 뒷문이니까 비상구 지름길이죠. 지름길을 선택하는 속성과 기질이 있다. 근데 속성과 기질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뭘 빠뜨리고 가갖고 준비해갖고 남보다 빨리 나섰는데 가다 보니까 안 갖고 나온 게 있어. 웃기는 얘기지만 친구들은 시집은커녕 연애도 안 했는데 연애하고 시집까지 갔어. 그랬는데 친구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는데 나 되돌아올 일 생긴 거야.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건 실수야. 이거는 안 실수. 호랑이띠를 맡아서 키워준 거는 실수한 게 아니야. 조카의 아들인데 내 차지가 돼서 내가 키웠는데 그게 옆에 있어서 아들처럼 든든해. 자식처럼. 또 진짜 조카 놈 있거든. 토끼띠. 그 새끼는 내가 죽을 때 뭐 부탁하려고 했더니 이 새끼 그냥 산소 파업 쓴다고 지랄을 해갖고 내가 속이 상해서, 아니 지네 엄마 아버지 산소도 없앤다고 하는 놈이 고모 산소만 지켜주겠어? 이게 그런 거예요. 받쳐주니까 부모가 기대를 하는 거야. 아, 저놈이 우리 집안 잘 받쳐줄 거야 하고 육회살한테 의지를 하는데 부모 떠날 일이 먼저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나이 잔뜩 먹고 나서 너무 한스러운 거야. 김 선생님은 자아가 육회살인데 쥐띠 누님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네. 그 누님한테 기대가 많았는데 누님은 나보다 먼저 죽을 사람이죠. 먼저 죽은 어른이면은 기대에 못 미쳐. 나보다 오래 살을 쥐띠래야 내가 의지도 할 수 있고 기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쥐는 뱀의 먹을거리야. 먹을거리인데 쥐가 나한테 먹을 거를 제공해 줄 거야 하고 그 쥐한테 기대를 걸고 아주 진심을 다하는데 나보다 먼저 죽어버리면 내가 헛지랄한 거잖아.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해가 되더라고. 결국에는 큰 손해가 났어. 사주 원국에서도 요거는 소통이 되는 거지만 요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환일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 먹을거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만 보면 뭘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 나보다 아래 쥐띠가 있다고 하면 의지가 돼. 또 최 선생님은 요가 육회죠. 서쪽 방향에 급한 일 생겼을 때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데 서쪽 방향으로
하수도가 있다, 기상구가 있다 하면 그 집이 나 살기에 편한 집이야. 근데 그쪽이 좀 어두침침하고 녹슨 부분도 많다. 근데 내가 잘 살려고 하면은 반짝반짝 이쁘게 도둑이 보고 이 집은 너무 깨끗해서 못 들어가겠어 하고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닦아놓는다 하면은 더 좋고, 잘 안 쓴다고 녹슬게 해놓으면은 재수없고. 그 서쪽으로 닭띠가 살고 있다. 사주에 있으면 분명하게 있고 사주에 없으면 희미하게 있고 급한 일 해결해 주는 거지. 닭띠 동생이 있다 하면은 내가 해줘도 별 폼이 안 나고 기대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닭띠 언니라고 하면은 급할 때 해결 잘 해주고 집안에 기둥 노릇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주에 있으면 싫든 좋든 늘 부딪히게 되는데 사주에 없으면 나하고 연관이 잘 없어. 같은 동기간이라도. 그리고 사주에 없어도 대운에서 살아왔다고 하면 그 대운 동안에 인연이 주어져서 끈끈하게 이어져 갈 수도 있는데, 대운에서도 만나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동기간이라도 남이나 다름없어요. 닭띠 언니한테 잘 해봐요. 많이 의지가 되고. 교통수단은 제일 빠른 거 쓰겠지. 급행열차, G코스. 육해설 방향이 신자진은 요 방향이고, 인호술은 U 방향이고, 사일축은 좌 방향이고, 해묘미는 O 방향이 되돌아오기도 하고. 요 사람은 인호술생인데 유가 육해예요. 육해가 있으니까 머리도 좋아. 옛날 사람인데 서울에서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할 만한 딸내미를 시집 보내려고 아들처럼 데려올 수 있는 사위감, 또 양반, 또 머리 좋아야 돼. 그런 사위감을 골랐어. 근데 이 사람은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데 그 차례가 온 거야. 그래서 해는 말이 좀 1년 지나면 저하고 사위하고 같이 서울로 땅 데리고 올라와서 아버지 옆에다 두고 공부시켜서 저 청와대 안에 들여보내줄게. 뭐 시골에서 그냥 잔치 벌어졌지 뭐. 봄에 장가를 갔는데 내년 봄 되면은 서울로 올라갈 참인데, 가을에 장인이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딱 개복을 했는데 암이 너무 많이 번져갖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갖고 수술을 못하고 그냥 덮었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장인이 사망을 했어. 그 집이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그 친정 엄마가 계모 엄마야. 낙동강 오리알이 됐지. 그러니까 서울 올라간다고 하던 꿈이 그냥 물거품이 된 거야. 봄에 장가 가고 가을에 꿈이 깨졌으니까 너무나 빠르지.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갑오생인데 8월생이고 생일이 무인이든가 아들 없는 집에 양자를 갔어요. 양자를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에서 아들 난 거야. 파양돼서 왔어.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 또 빠르기는 빨라요. 노동자들이니까 일찍 나가요.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나가. 빠르긴 그렇게 빨리 와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